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 올렸던 거는 12월 달에 또 마찬가지 12월 16일 날 슈피겐 코리아 IR을 갔다 왔었어요. 알아듣는 종목들만 사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삘이 오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것까지 일일이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담아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 그걸로 끝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목을 찾아서 백진수의 종목 엑스파일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종목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종목도 들고 있고 제가 다 기억해서 사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갖고 있는 종목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종목 엑스파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전부 다 클리어하게 이해됐다. 7번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죽겠다. 4번 눌러주십시오. 매수매도가 없단 얘기예요. 매수매도 사인이 없단 얘기예요. 종목 엑스파일은 매수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단 종목 엑스파일은 뭡니까? 종목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종목을 살지는 여러분들 몫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의 선별 능력도 또 중요해요. 어차피 제가 선별해서 1차적으로 선별해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갈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다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종목 발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종목이나 막 뿌리는 스타일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그 실적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눈으로 봅니다. 웬만해서는 뭐 아는 애널이 이 종목 좋다 뭐 어디서 이 종목 좋다 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제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웬만해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능력이죠. 그 안에서 어떤 걸 더 많이 가는 걸 잡느냐, 시간이 걸리는 걸 잡느냐,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IR 다녀왔었는데, IR 다녀온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IR 내용을 보면, 이렇죠? 자, 2015년은 슈피겐 코리아한테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오프라인을 확장시키는 해였다. 슈피겐 코리아는 케이스 만드는 업체입니다. 패션 케이스 있죠? 그 스마트폰의 패션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요. 케이스 만드는 업체입니다. 2015년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게, 온라인과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 비중은 온라인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오프라인에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슈피겐 코리아가 앞으로 핵심은 온라인 시장을 석권을 했거든요. 아마존에서 슈피겐 코리아 케이스가 제일 잘 팔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전체 케이스 시장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은, 자, 여기서 최고 강자가 됐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 오프라인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누가 꽉 잡고 있냐면 오토박스라고 하는 케이스 업체가 꽉 잡고 있어요. 오토박스.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오토박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벨킨. 미국 시장의 1등이 오토박스, 2등이 벨킨, 3등이 누구다? 3등이 슈피겐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제일 잘 팔린 게 벨킨, 2등이 오토박스, 3등이 또 누구다? 슈피겐입니다. 그래서 슈피겐이 이미
빅3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빅3.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 하나 팔아가지고 미국 시장을 석권한 이 정도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듭니다. 중소형 업체가. 그쵸. 대기업도 가면은 깨져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왜냐면 그 국가는 소비 국가고 완벽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들 생활 수준이 높잖아요. 때문에 중국 제품들은 가서 그냥 다 깨지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도 가서 다 깨지고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그거 자체만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해줄만 하죠. 예. 자, 그런데 슈핑앤코리아가 2015년은 미국 시장 오프라인으로 진출했어요. 왜냐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13년, 14년 온라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을 하니까 예. 오프라인 매장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슈핑앤한테. 그래서 오프라인은 아무나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은 아무나 진출할 수 있죠. 아무거나 갖다 팔 수 있는 데가 온라인입니다. 아마존의 케이스 업체도 다 갖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은 한정된 업체만 케이스를 갖다 팔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갖다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 대리점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예. 근데 슈핑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미국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다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매장에도 갖다 다 팔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DP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갖다가 팔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뭡니까? 이 안에서 또 경쟁을 벌치죠. 왜? 우리가 케이스 매장 딱 들어가면 케이스가 종류별로 많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앞에 DP를 해놓고 저쪽 구석에 DP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슈팩에는 들어가긴 했지만 어디에 DP를 하기 시작했나? 저쪽 구석탱이에 DP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성과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은 이렇게 오프라인 일단 매장 자체를 확장을 시키는 해였고 2016년에는 어떤 해였냐? 여기서 이미 들어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의 수를 늘리고 DP를 좀 더 앞으로 당겨오는 작업을 하는 해가 2016년이다. 즉 실적이 가시화되는 게 2016년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부터는 아마 오프라인 쪽에서 실적의 가시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보면 북미와 유럽, 아시아 포함해서 유통 채널을 확장을 시키는 해다. 예. 그리고 작년에 돈을 워낙에 많이 벌다 보니까 재작년에 자, 슈피겐이 갑자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뛰어오르죠. 예, 보시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화면 잘 보시면 3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판단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제 지식 수준이 딸려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녹화 방송으로 다시 듣고 예. 예. 매수종과 손절 라인 그리고 저거는 다 적어 놓습니다. 예. 목표가 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매출액이 2012년도에 500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옵니다. 108억. 예. 2013년도 가니까 665억에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옵니다. 자, 2014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아마존을 싹쓸이한 날이었어요. 해였어요. 아마존을 싹쓸이 한 해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이 갑자기 1420으로 껑충 뛰고 영업이익이 481억으로 3배 껑충 뜁니다. 매출액은 2배 뛰고 영업이익은 3배가 뛰어요. 영업이익률 밑에 보면 33.89%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2015년 결산실적 보면은 1481억에 영업이익이 471억.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2014년도에 껑충 뛰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직원 수를 2배로 증가를 시켜요. 슈페겐이 직원을 2배나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더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영업이익률은 30%에 가까운
네, 3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시키죠. 직원 100명을 늘렸는데도. 자,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게 튼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고성장에다가.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자, 직원 수를 대량 충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R&D와 세일즈 인원이다. 예. 그죠? 제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의 성과를 보게 되면 북미 AT&T 통신사와 그 다음 대형 빅마켓 다수 유통채널 확장에 성공했고 케이스 이외의 액세서리류, 뭐 차량 거치대나 아이워치 이런 매출입니다. 유럽도 직접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 그쵸. 떠오르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향후 계획 2016년부터 시작되는 계획은 중국이 내년부터라면 2016년이죠. 이제 올해부터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준비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및 액세서리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 미국 오프라인에서 오토박스 점유율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이외 지역의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업무 혈관 및 인수 가능성 등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네 회사가요, 지금 현금만 1,500억 가지고 있어요. 1,500억. 현금만 1,500억. 아까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 없이 현금만 1,500억 가지고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실적 보면은 거의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이다. 영업이익률은 30%대다. 이거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산 때려보면 되잖아요. 자, 현금 1,500억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을 나누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얼마에 살 수 있는 거다? 3,300억에 살 수 있다 하면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게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회사 사자마자 1,500억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1,500 빼면 1,800억에 1,800억에 매년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를 사겠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는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무조건.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